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보완 대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 모시고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예, 앞서 저희가 리포트를 통해서도 간략히 소개를 하긴 했는데 지난 8월에 있었던 이 수원 세무녀 사건 이후에 정부에서 복지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보완 대책 발표가 오늘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위기 가구를 정확하게 발굴, 선정을 하고 선정된 가구에 대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며 또 여건 변화로 지원이 필요한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 지원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정확한 위기 가구의 발굴 선정을 위해서는 입수하는 위기 정보의 양과 질을 높이고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가구를 발굴하는 모델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료사회복지사, 집배원 등 현장에서 직접 어려운 분들과 접촉하시는 분들로부터 위기가구 관련 정보를 확보하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의 인적 안전망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두 번째,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하고 두터운 지원을 위해서는 위기가구의 소재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기초생활보장, 그다음에 긴급복지 지원 등도 확충하겠습니다. 그 밖에 새로이 정부 지원이 필요한 1인 가구 고독사, 가족돌봄 청년, 자립준비 청년, 그리고 고립운둔 청년에 대한 대책도 포함하였습니다. 네, 위기가구 분석을 위한 정보를 확대하고 이 분석 방식도 바꾼다는 게 골자인 것 같은데 이를 통해서 얼마나 개선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위기 가구를 발굴한다고 해도 발굴된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고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원 세무녀 사건의 경우에도 지자체가 가정을 방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달랐고 그다음에 연락처가 없어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서 위기 가구가 주소지에 살고 계신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통신사 등이 보유한 연락처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긴급 구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 소방 등이 협조를 얻어 강제 개문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 이번 대책 발굴과 지원에 이제 중점을 두셨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뭐 경제가 어렵기도 하고 사회 구조가 워낙 다양하게 변하면서 복지 수요도 좀 다양해지는 것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소위 뭐 영케어라고 불리는 뭐 부모님 돌봄 청년이라든지 1인 가구, 자립 청년들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사회 여건이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새로운 복지 수요가 계속 창출되고 있는데 정부의 복지 지원이 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1인 가구 고독사나 자립준비 청년, 가족돌봄 청년 등 취약 청년에 대한 지원 수요입니다. 저희는 고독사 문제는 관련법에 따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독사 위험에 대한 신속한 정보 입수와 예방을 위한 국가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서는 지난 17일 날 발표를 했었는데요. 경제적, 의료적, 주거 지원 등과 함께 심리적 지원을 강화하여서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회적 지지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가족 돌봄 청년과 고립 운둔 청년 역시 제대로 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꼭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를 더 촘촘히 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사실 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스스로 고립을 택한 분들도 있었는데 이런 면에서 보면 사실 정책의 한계도 좀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스스로 고립을 택하신 분들의 경우 그 사유가 아마 다양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행하는 복지 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사회적 지지 체계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이런 선택을 하신 분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사회적으로 고립 단절된 상태에 있는 분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정부는 이제 사회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책 역시도 약자 복지 구현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약자 복지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약자 복지는 아시다시피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우신 분들을 사각지대 없이 찾아내서 두텁게 지원하는 복지 정책을 의미합니다. 예. 약자 복지는 크게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지 서비스 자체를 확충하는 것, 그리고 전달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복지 서비스 확충에 위한 그 정부의 정책 방향은 2023년 예산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복지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사상 최고인 5.47% 인상한 바 있으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및 장애인, 아동, 청년, 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대책은 전달 체계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정책은 한 번의 대책, 그다음에 단년도 예산 확대로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어려운 분들의 작은 목소리를 크게 듣고 전문가와 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계속 약자 복지 대책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자 복지와 관련해서 이 이야기를 좀 언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난 9월이었죠. 지난 9월에 개통한 이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오류 문제를 네.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이 때문에 장관께서 회의 주재도 하셨는데 네. 사실 아직까지도 오류가 맞습니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근본적인 가장 큰 원인과 또 언제쯤 정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예, 먼저 시스템 정상화 지연으로 불편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께 죄송하고 예. 어려운 여건에서도 애써주시는 현장의 지자체 공무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완전 정상화가 지연되는 것은 단순히 개통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차세대 시스템의 기획, 사업 관리, 그리고 개통 전 테스트 단계 등 사업 추진 전반에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 보건복지부에서는 비상대응본부를 운영하고 있고 개발 인력 60명과 지원 인력 100명을 추가 투입하는 등 시스템의 조기 안정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의 사회보장급여는 시스템이 개통되기 전인 8월 수준을 상회하여 지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시스템 안정화에 주력을 하고 예. 이후에는 시스템 구축 과정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 국민의 관심사죠. 건강보험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복지부에서 관할하는 이 건강보험이 오래지 않아서 재정난에 직면할 것이다라는 관측과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에서는 뭐 기금화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도 나오는데 사실상 복지부에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 네. 입장에 좀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뭐 다른 방안이 있는지. 예. 네. 최근 몇 년간 급격한 보장 확대로 일부 지출 항목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국민분들의 염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외부 통제 강화가 제시되고 있고 그 대책 중에 중요한 하나의 방법으로 기금화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건강보험에 대한 외부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지만 기금화를 당장 추진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건강보험 지출은 다른 기금 사업과는 달리 전문적인 지식과 결정이 필요하고요.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금화는 이러한 대응에 제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또한
건강보험의 외부 통제 강화 방안에 대해서 또 중장기 대책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다양한 복지 정책이 우리 사회에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